이낙연 전 총리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다는데요. 함께 연대해서 이번 총선을 치른다죠. 역대 총선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3세력이 옵니다. 자, 이들 파괴력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학교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번 주에 아주 바빴습니다. 여의도가. 자, 이렇게 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 모습인데요. 여기 볼까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양자 전 민주당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유호정 정의당 의원. 야, 이 다채로운 당의 소속 혹은 예전 소속이 있었던 5명이 모인 겁니다. 이들이 함께 제3세력으로 총선을 치르는 걸 이제 연대를 논의한다고 하지요. 자, 제3세력이라는 건요, 예전 총선 때도 있었습니다. 자,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자민련 JP 김종필 전 총리 있고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 있었고요. 최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 기반이 있었어요. JP 충청, 선진당 충청,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 당시 박지원 전 의원과 결합해서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었죠. 자, 이들 5명은요, 이런 지역적 기반 없이 다양한 이념이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정말요, 이 제3세력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상 이 역대 전무후무한 제3세력 성공 사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까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번 추적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방금 보신 5명의 이력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어떤 분이죠?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2000년, 그러니까 DJ 정부 때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됩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강한 인연으로 DJ계, 동교동계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하지요. 그리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자의 대변인을 합니다. DJ 다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자, 이어서 계속 하다가 계속 민주당에 남고 열린우리당으로 안 가고 민주당에 남으면서 좀 틀어졌죠. 어쨌건 그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동영 후보도 도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가 되죠. 네. 그런 다음에 민주당 대표까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DJ,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까지 쭉 이어지는 그야말로 민주당 적통입니다. 네. 외길 행보예요. 네. 한 번도 민주당에서 벗어난 적 없는, 하지만 탈당했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재명 사당화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행보를 걸었죠? 네, 서울과학고 하버드대 아주 공부 잘하는 청년, IT와 교육을 결합한 벤처기업을 하면서 또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해서 또 봉사활동까지 하는 좋은 이미지로 해서 26살에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버지가 대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친한 사이라서 유승민 의원의 인턴 생활도 잠깐 한 이력이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퀴즈로 불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이후에 탄핵 국면, 그 전부터 약간 이제 사이가 멀어지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에 합류를 하죠. 그러면서 말을 잘해서, 워낙 논리적이고 말을 잘해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원에서는 3번 출마하는데 계속 낙선하는, 아직도 이제 한 번도 국회의원은 못한 영선이긴 하지만요. 인기를, 젊은 층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다가 대선을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도 변화의 바람이 있지 않으면 탄핵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강한 지지세 속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네, 제1야당 대표가 되는 파란을 일으켰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금 또 탈당을 한 상태죠. 양향자 의원은요, 여기는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픽한 사람입니다. 영입 인재로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을 픽을 했고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하지요. 그러다가 물론 뭐 보좌진의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탈당을 하고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그 법안에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완전히 틀어지고 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가까워지죠.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지내면서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지금 거기로는 가지 않고 한국의 희망이라는 지금 당을 창당해서 거기에 대표로 있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처음에는 안철수 사단으로 시작했죠. 안철수 대선 후보 있을 때 안철수 캠프로 합류를 했고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하면서 그리로 간 뒤에 안철수 의원을 따라가지 않고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으면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민주당 대변인까지 해요. 하지만 여기도 민주당이 공수처를 밀어붙일 때 기권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고 거기에 징계를 받고 하면서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돕긴 했지만 국민의힘에 입당은 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가까워지는 것 같긴 했지만 거기로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에 지금 창당을 해서 거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요. 심상정 정의당과 합류를 해서 게임 BJ 출신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갈등을 빚고 정의당이에요 아직. 하지만 또 금태섭 의원과 함께 이 당은 함께 연대하겠다는 또 뜻을 밝힌 자, 이 5명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다채롭죠. 핵심입니다. 이 제3세력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다른 정치적인 모든 공학을 떨쳐버리고 과연 이들이 결합할 수 있는 5명이냐 민주당 적통 박근혜 키즈, 안철수 사단, 정의당, 문재인 영입 픽한 이 5명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이들의 조합, 이들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5명이요. 지금 공통적인 건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그런데요. 정당은요. 뭐죠? 같은 생각을, 같은 지향점을 두고 달려가는 정치적 결사체예요. 그러면 그 같은 생각을 가진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원당규예요.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 당원당규와 민주당 당원당규 강령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당은 뭘 지향합니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읽어볼게요.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자주독립 정신과 헌법적 복통,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이런 촛불 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완전히 다르죠? 그죠? 네. 어디에 그 근간, 이 역사, 긴 역사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로 발을 딛고 있는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들이 과연 같이 할 수 있는 강령 당원 당규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안철수, 유수민 두 사람이 함께 바른미래당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요,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요? 유수민 전 의원은 보수와 중도, 안철수 의원은 진보도 넣어야 한다. 이것 가지고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다 뺐어요. 보수, 중도, 진보 다 뺐습니다. 그러면요,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전 민주당 대표와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북한을 두고요.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붕괴론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집착하게 한다. 이준석 전 대표. 북한 정권이 붕괴된 뒤에 흡수 통일을 해야 한다. 정반대죠. 기업. 공정한 경제로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여전히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하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는데 그건 증세 없이 할 수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과거에 했던 말들입니다. 이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왜?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전 민주당 대표인데요. 과연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들도 고민이 있겠죠. 같은 당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느슨한 연대를 하겠다. 두 번째, 그러니까 같은 당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 출마는 기호를 하나로 하자.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같은 당이 아닌데. 자, 이겁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는요. 자, 연대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연대 같이 했었죠. 총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단일화를 해요. 단일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될 만한 곳에는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고 정의당이 당선될 만한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끼리 딱 단일화를 해서 경쟁력 있는 쪽이 출마를 하고 그 지역에는 다른 당은 후보를 안 내는, 그게 단일화, 지금까지 생각하는 연대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 여기 보면 기호가 하나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당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은 없어지는 거죠. 지역구 후보가. 근데 지역구 출마의 기호를 하나로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구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겁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따로 만들어요. 네,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당으로, 정당으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는 이 이름으로 각각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비례대표는 그 정당에 득표를 하면 받을 수 있겠죠? 대신 지역구는 또 다른 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이준석, 이낙연 다 함께 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4년 전에는 지역구 출마하는 정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이 있었죠. 비례위성정당. 거꾸로입니다. 비례는 각각 받고 두 사람이 지역구용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어요. 네. 거기에 이름으로 후보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용 위성정당으로 같이 이준석 후보도 내고 이낙연 후보도 내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선택하느냐? 자, 전국에 후보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에 253개 지역구에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후보를 내야만 비례대표도 정당 득표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지역에 후보도 못 내는데 이 비례까지 많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신당은 영남 쪽은 그래도 후보를 낼 수 있겠죠. 영남 텃밭에 국민의힘 대표를 했으니까. 전남지사를 했고 민주당 대표를 한 이낙연 전 대표도 호남에서는 후보를 잘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강점이 다르니 그 잘하는 쪽에 후보를 몰아서 그 같은 정당으로 거기다 후보를 내고, 그러면 지역구 후보는 같은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고 대신 비례대표는 각각 받자. 왜? 비례대표는 어차피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다. 서로라는 거예요. 상당히 독특한 아이디어죠. 물론 아직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것도 된다라고 지금 아이디어로 던져놓은 상태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야, 이게 무슨 정치적 꼼수 아니냐. 이건 상당히 불쾌하다. 부정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왜 이걸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보기에도 조금 꼼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정정당당히 하면 정당이라는 건 뭐예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정당은 기본이 뭐예요? 다 후보를 내야죠. 네, 자기 힘으로. 그리고 그 후보는 후보대로 평가를 받고 또 정당은 정당대로 비례대표에서 평가를 받는 게 뭐라죠? 원칙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년 전에 위성정당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비판했던 건 꼼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으로 비례대표를 똑같이 선택을 받아야지.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으로 지역구를 내면서 또 미래한국당인 걸 비슷한 걸 내서 위성정당 만들었을 때 꼼수다라는 비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결국은 실리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지, 이 지역구용 위성정당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비판의 소지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이 믿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그들도 부인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아까 반 이재명 연대, 반 윤석열 연대라고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이들이 탈당한 이유도 이 두 사람 때문에 지금 탈당을 한 거죠. 이게 유일한 지금 뭉칠 수 있는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두 사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유, 이 두 사람 지겹다. 이 두 사람 말고 새로운 선택지가 우리 정치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요겁니다. 이게 사실 전부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요. 점점 이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3 세력이 늘 겪는 가장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모든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 심리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당 1인당 한 표를 갖고 있죠. 내가 투표장에서 찍는 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선시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당선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표를 행사하는 이유는 유권자의 심리는 두 가지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표가 어디로 가냐? 거대 정당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국민의힘, 내가 되는 사람한테 찍고 싶다. 그럼 어디예요? 대부분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이 되겠죠. 그럼 글로 가거나. 혹은 두 번째 이유, 이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된다. 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안 된다? 그럼 민주당 후보. 민주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그럼 국민의힘 후보. 점점 어떻게 돼요? 다른 제3 세력에게 표가 가는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투표 가까워 올수록.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확고한 기반이 있어야 돼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공을 들이는 이유,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당원 모집할 때 가장 먼저 대구에 가서 소리쳤죠. 이낙연 전 대표 탈당하기 전에 5.18 국립묘지 찾아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여기가 본인들의 지역 기반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JP, 자민련, 선진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모두 지역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이 기반이 왜 중요하느냐? 자, 이들이 성공하려면 일단 당선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선이 수도권에서 당선시키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워낙 치열하게 맞붙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 독식하고 있는 이 대구와 영남과 호남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여기서 어느 정도 당선이 될 만한 실력이 있어야 그게 수도권을 영향을 미쳐요. 대구가 수도권, 광주가 수도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자, 이들의 또 하나 노리는 건 뭐예요?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도권에서도 당선은 안 됐지만 수도권에서도 바람을 타고 정당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올라가는. 자, 그러려면 뭔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반에 돌풍이 일으켜야 수도권 정당까지 전국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준석 전 대표 요즘 민주당 잘 공격 안 하죠? 주로 공격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격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요즘 윤석열 대통령 잘 공격 안 하죠? 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합니다. 왜요? 같은 경쟁자이기 때문이죠. 이 텃밭 지역에서.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 신당이 출범했을 때 총선을 누구를 지지할 거냐 봤을 때요. 광주, 전라, 호남을 봤을 때 민주당이 47%, 최근 새해 조사를 봤더니 이낙연 신당 18% 수준이에요. 아직 차이가 좀 나죠. 자,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45%인데 이준석 신당 11%예요. 아직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뒤집을 정도로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 지역 기반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요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로 다른 이념을 어느 정도까지 극복해서 공통점을 할 거냐. 이거는 뭐냐면 자,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명분. 이것만 갖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미래에 이런 정치를 할 거니까 여기에 표를 주십시오 하는 명분을 극복하고 명분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잘못되면요. 합쳐 넣는데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요. 역시너지가 납니다.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들도 이게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 결합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지지율마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라는, 합쳐지는 게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이들은 이제 2보다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이 0점 몇이 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명분을 확고히 세워야 하는 숙제가 이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원칙과 상식 이번 주에 탈당했죠, 이 3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비슷하게 결합이 되더라도 일단 여기가 확고하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제3세력 이야기는 제가 아마 동인과 뉴스터디에서 추가로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지 아직 가늠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 어쨌건요, 이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반윤석열, 반 이재명을 원하는 그런 심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들이 이걸 확실히 이끌어내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강하게 돌풍을 일으킨 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의 성공 조건은요,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네. 사실은 1번, 2번은 이들이 할 역할이에요. 하지만 1번, 2번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큰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이들입니다. 사실은요, 신당은요, 이들의 종속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성공하면 이들은 망하고요. 이들이 망하면 이들은 성공합니다. 자, 3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여야 공천 파동이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만약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다가 칼을 막 휘둘러요. 칼을 막 휘두르는데 특히 이들이 이준석 신당에 지금 하고 싶어하는 정치적 기반 대구에서 막 물갈이를 해요. 그런데 정작 더 인기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를 하지 못하거나 명분이 떨어지게 물갈이를 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준석 신당으로 가겠지요. 네, 불합리하게 공천에서 떨어졌다. 현역 의원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 당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만으로 당선되는 게 아니라 현역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돌풍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공천 학살을 만약에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비명계 호남 의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낙연 신당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이낙연 신당의 영향력만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과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 합쳐지면 호남에서 돌풍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성공의 키는 누가 쥐고 있다고요? 호남 적어놓죠? 네, 2사람이 쥐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둘이 잘하면 여기는 망하고요. 여기가 망하면 여기가 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직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돌풍이 어느 정도가 될지. 자, 양쪽 다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번 주에 인선을 마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제3세력의 성공의 키는 바로 이들이 이 공천을 어떻게 하냐에 가장 달려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